협객행 김용원저 제20장. 석파천은 복만리가 산오파를 사모님이라고 부를 때 이미 백자재의 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백만검이 다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자 의심할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사부님이 장문인의 부인이라면 어째서 달리 문파를 세워 금오파라고 일컫고 금오파의 무공이 설산파의 무공을 압도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때 수아가 백만검 앞으로 달려나가 불렀다. 아버님! 산오파가 백만검의 어머니이니 수아가 백만검의 딸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지만 그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석파천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백만검은 크게 기뻐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수아, 내가 죽지 않았더냐? 산오파는 냉랭히 그 말을 받았다. 물론 죽지 않았지. 멍청이 같은 너를 닮은 줄 아느냐? 그래도 애미라고 불러. 너 같은 후레자식을 낳았다는 데 대해 이 애미는 부끄러워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싶은 심정이다. 느닷없이 욕을 퍼붓더니 겨우 욕을 하게 된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애비는 감금당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쇠사슬에 묶여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귀한 서북이냐?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듯 더욱 언성을 높였다. 쇠사슬을 두르고 쨍그랑거리는 것이 고명한 설산파의 무공이냐? 늙은이도 정신 나갔고 자식도 멍청할 뿐 아니라 제자고 사제고 모두 멍청이들만 모였으니 문파 이름도 멍청이파로 바꾸자꾸나. 백만검은 산오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무공으로 져서 그들에게 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관계를 쓴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분연히 요자려를 가리켰다. 저 녀석이 아버님으로 변장을 하고 이부자리 속에 기관장치를 숨겨두었다가 저를 제압한 것입니다. 산오파는 고함을 쳤다. 그렇다면 내 녀석이 더 못난 놈이다. 다른 사람을 잘못 보았다면 몰라도 애비를 몰라보다니 그러고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석파천은 그 말에 자신의 경우를 돌이켜보았다. 아버지를 잘못 알아보는 것도 별것 아니다. 석장주 부부도 나를 자기네 아들로 오해했고 나도 그 바람에 아버지를 잘못 알지 않았던가. 아, 우리 아버지는 누구일까? 백만검은 평소 어머니에게 욕을 얻어먹던 터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이 창피하기는 했으나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오히려 부친이 걱정되는 듯 물었다. 어머니, 아버님은 안녕하신가요? 산오파는 노해 부르짖듯 말했다. 늙어 망령이 난 너의 애비가 죽든 살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자식이 애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판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니? 늙은 멍청이가 사제와 제자들에게 감금을 당했으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백만검은 그 말을 듣고 부친이 본문 반역도들에게 감금을 당하기는 했으나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놓았다. 아버님이 무사하시다니.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산오파는 다시 고함을 질렀다. 무사해? 앓는 소리가 없어 무사하다더냐? 그러나 그녀 역시 영감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아 성자학 등에게 물었다. 자네들은 대사형을 어디다 감금시켰는가? 그리고 왜 여태껏 풀어주지 않는가? 성자학은 변명했다. 대사형은 성질이 아주 괴팍해져서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소이다. 가까이 다가갔다 하면 맞아 죽기 딱 알맞지요. 산오파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띠었다. 잘했어, 잘했어. 그 영감쟁이는 자기 무공이 천하제일이라고 콧대가 하늘처럼 높아져 있으니 콧대가 좀 꺾이도록 고통을 당해야 돼. 이사는 그들이 좀처럼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끝내 입을 열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당신네들 가운데 어느 누가 멍청이파의 장문이니요? 산오파는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앞으로 두 걸음 내디디며 손가락으로 이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멍청이파라니? 당신 같은 멍청이가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이라 생각하시오?
내 지아비와 아들놈을 욕하는 것이야 내 소관이지만 당신이 무엇이라고 감히 우리 설산파를 욕하는 것이오? 당신 무공이 고강하다면 일장으로 이 늙은이를 때려 죽여보시오. 하지만 내 앞에서 문파를 욕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소.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이사에 대해 매섭게 다그치는 것을 보자 하나같이 손에 식은땀을 쥐게 되었다. 이사가 만약 노에서 손을 쓰게 된다면 산호파는 만에 하나라도 살아남을 가망이 없기 때문이었다. 석파천은 대뜸 몸을 날려 산호파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이사가 산호파를 해치려 할 때 대신 막아낼 작정이었다. 백만검은 손발에 쇠고랑이 묶여있는 것을 한탄하며 속으로 야단났다고 소리칠 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사가 그저 빙긋이 웃더니 입을 열었다. 좋소이다. 내가 실언을 한 모양이니 사과를 드리리다. 백노부인께서는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 설산파의 장문인은 도대체 어느 분이 되시는 것이오? 산오파는 옆에 서 있는 석파천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젊은이가 성, 재, 요, 양 네 사람을 이겨 그들로부터 설산파의 장문인으로 받들어졌는데 어느 누가 승복할 수 없다면 말을 하게. 백만검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와 한번 겨룰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산오파는 명령을 내렸다. 좋다. 여러 사람의 수갑이나 풀어주도록 하오. 성, 재, 요 양 네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똑같은 생각을 했다. 만약 장문 제자들을 풀어준다면 저 호랑이 같은 자들을 다시는 제압할 수 없을 것이다. 윗사람을 범하고 난을 일으켰던 우리 사지의 문화제자들은 죽어도 뼈 묻을 곳이 없게 되겠지. 하지만 지금 형세를 보니 풀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구나. 이때 요자려는 시선을 백만검에게로 옮겼다. 자네는 내 손에 쥔 패장이 아닌가. 나마저도 승복을 했는데 자네가 무엇을 믿고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백만검은 노에서 부르짖었다. 윗사람을 범한 역적 같은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못해 한탄할 뿐이요. 비열한 수작을 부리고도 감히 내게 말할 면목이 있어? 당신은 무엇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패했다고 하는 것이요? 장문의 제자들이 산으로 되돌아오게 되자 요자려는 미리 계획한 대로 백자재의 침대 위에 누워 백자재의 첩으로 하여금 백만검을 유인해 문병 오게 했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의표를 찔러 백만검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순회가 잡히자 중원에서 돌아온 나머지 제자들도 계책에 빠지거나 힘에 밀려 모조리 뇌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었다. 그렇기에 백만검은 요자려를 보자 이가 갈릴 정도로 증오심이 북받쳤던 것이다. 요자려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자네가 내게 패하지 않았더라면 어째서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가? 내가 암기를 쓴 것도 미혼약을 쓴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사가 버럭 고함을 내질렀다. 반나절을 따져도 끝이 없겠군. 빨리 그 사람의 수갑과 쇠고랑을 풀고 두 사람이 한바탕 멋지게 싸워보도록 하시오. 요자려가 머뭇거리며 망설이자 이사가 왼손을 뻗어 요자려의 손에 들린 장검을 낚아채더니 휙휙 휘둘렀다. 챙, 챙, 챙. 잇따라 울리는 소리와 함께 백만검의 쇠사슬이 그대로 잘려나갔다. 이 쇠사슬은 정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요자려의 장검은 예리했으나 쇠를 무자르듯 하는 보검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사가 내력을 주입하여 내려치자 쇠사슬은 마치 썩은 나무 토막처럼 잘려나갔고 백만검의 손발에는 상처 하나 남지 않았다. 이에 설산파의 모든 사람이 갈채를 보냈다. 몇몇 아첨꾼들은 이사에게 잘 보이려 더욱 우렁차게 소리치기도 했다. 백만검 역시 자부심이 강한 이였으나 그 실력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탐복했어. 탐복했어. 그때 장문 제자 중 한 명이 장검을 백만검에게 갖다 주려 했다. 백만검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다. 이 반역자놈. 장문 제자이면서 무사히 돌아다니는 것은 곧 영모에 가담했음을 뜻했기에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이었다.
이때 수아가 검을 거꾸로 잡고 내밀었다. 아버님. 백만검은 빙그레 웃으며 칭찬했다. 착하구나. 그는 여러 역경을 겪었으나 어머니와 딸이 무사한 것을 보고 무척 기뻤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 다시 얼굴에 증오가 서렸다. 그는 두 눈에 불을 뿜으며 요자려에게 호통쳤다. 이 반역도. 이제 당신은 나의 어른이 아니오. 검을 받아보시오. 그가 휙하니 검을 내질렀다. 이사는 아직 이르다는 듯 장검을 거꾸로 들고 가볍게 뻗어 백만검의 공격을 밀어내더니 검자루를 요자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하여 백만검과 요자려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목숨을 건 진짜 대결이었기에 각자가 평생 쌓아온 전례를 펼치는 기세가 조금 전 성, 제, 요, 양 네 사람이 장난치듯 겨루던 것과는 판이했다. 설산파의 일대 인물 중 백자재를 제외하면 요자려의 무공이 가장 고강했다. 요자려 또한 백만검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초식을 펼침에 있어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는 장검을 민첩하고 날렵하게 휘두르며 초식마다 매서운 살기를 드러냈다. 백만검은 급히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으려 서둘렀기 때문에 약간 침착함을 잃고 공격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30여 초를 싸운 뒤 일검을 곧장 찔러갔는데 힘을 너무 끝까지 실어 뻗치는 바람에 슬쩍 몸을 날려 피한 요자려가 반격해오자 짝하는 소리와 함께 백만검의 소매자락 한 조각이 잘려나갔다. 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와 하고 놀란 소리를 내질렀다. 산호파는 욕설을 내뱉었다. 작은 멍청이는 그 애비와 똑같구나. 늙은 멍청이가 가르친 아들이니 본래 그렇게 쓸모가 없지. 백만검의 마음이 다급해지자 검초는 더욱 산란해졌다. 요자려는 속으로 기뻐하며 흉측한 웃음을 띠고 입을 열었다. 내가 이미 자네는 내 손에 쥔 패장이라 하지 않았는가? 설마 하니 그게 거짓말이겠나? 이 한마디는 상대의 심신을 뒤흔들어 승기를 잡으려는 수작이었다. 그러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처럼 백만검은 이번 중원행에서 잇따라 좌절을 겪으며 오히려 근성이 더 강해져 있었다. 그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자 화를 내는 대신 깊이 자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잇따라 7초의 수비 검법을 펼쳤고 이내 전세를 막상막하로 되돌려 놓았다. 이제 백만검의 검초는 면밀하고 온건하게 흘러갔다. 요자려는 그의 주위를 급히 돌며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다. 검광이 번뜩이는 가운데 백만검이 길게 휘파람을 불더니 휙휙 잇따라 3검을 내질렀다. 이어 제4검이 펼쳐지려는 순간 푸른 빛이 번쩍하며 싹하는 소리가 났다. 요자려의 왼쪽 무릎 아래가 잘려나갔고 그는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피가 낭자한 바닥에 쓰러졌다. 백만검은 장검을 비스듬히 세우고 성자학을 가리켰다. 당신이 나서시오. 검날에 묻은 핏물이 땅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졌다. 성자학은 안색이 창백해져 검자루를 쥐었으나 뽑지는 못했다. 한참 후에야 간신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장문인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 앉으면 될 것 아닌가? 나는 자네와 다투지 않겠네. 백만검은 눈길을 돌려 제자면과 양자진 두 사람을 훑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때 산호파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까짓 반역도 몇 놈 이겼다고 대단할 것 없다. 이어 그녀는 석파천을 향해 당부했다. 제자야, 내가 가서 겨루어 보아라. 늙은 멍청이의 제자가 잘났는지 나의 제자가 더 뛰어난지 알아보아야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의아해했다. 석중옥은 분명 복만리의 제자인데 언제 그녀의 제자가 되었단 말인가? 석파천은 백만검과 겨루고 싶지 않았다. 수아의 부친이니 더욱 그랬다. 그러나 거절하면 장삼과 이사에게 신분이 들통날까봐 우물쭈물했다. 산오파가 다시 외쳤다. 빨리 나서. 검 대신 칼을 쓰란 말이다. 늙은 멍청이의 검법은 형편없어. 우리의 도법이 더 뛰어나니 염려할 것 없다.
재촉을 이기지 못한 석파천이 칼을 들고 나섰으나 여간 겸연쩍은 것이 아니었다. 산오파가 다시 호통을 쳤다. 조금 전 내가 허락한 일을 포기할 셈이냐? 내가 큰 공을 세워야 내 약속도 효력이 있단 말이다. 그녀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 멍청이 제자를 이겨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내 곁을 떠나고 다시는 나를 볼 생각도 마라. 수아도 마찬가지다. 석파천은 왼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였다. 나보고 큰 공을 세우라면서 자기 친아들을 패배시키라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그는 의혹이 가득했으나 다른 이들은 그녀가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석파천을 장문인으로 세워 협객도로 보내려는 것이라 짐작했다. 오직 수아와 백만건만이 그녀의 참뜻을 알았다. 산오파와 백자재는 둘 다 불같은 성미였다. 평소 산오파가 남편에게 양보하며 살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감정이 쌓였다. 수아가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복만리가 팔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을 때 백자재를 충고하던 산오파는 도리어 따귀를 맞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녀는 집을 떠났고 눈 속에서 수아를 구해 강호를 떠돌다 석파천을 제자로 삼은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맞은 수치를 잊지 못해 제자를 시켜 남편의 아들이자 제자인 백만검을 꺾음으로써 대리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다. 백만검은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상대가 석중옥인 줄로만 알고 멸시하는 표정으로 노려볼 뿐 싸우려 하지 않았다. 산오파가 백만검에게 역정을 냈다. 내가 내 제자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 젊은이는 나를 사부로 모신 뒤 정과는 딴판이 되었다. 그녀는 선포하듯 덧붙였다. 이제 무공을 겨루는데 내가 이기면 내 사부인 늙은 멍청이가 더 뛰어난 셈이 되고 이 젊은이가 이기면 수아는 이 젊은이의 색시가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백만검이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수아를 어떻게 저런 녀석에게 시집 보낸단 말씀입니까? 산오파가 웃었다. 내가 이기면 시집 안 가도 되지. 하지만 내가 진다면 내 반대 따위가 내 결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백만검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화풀이를 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저 녀석 하나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 헛산 것이지. 산오파가 그의 표정을 읽고 말했다. 못마땅하면 싸워서 이기면 될 것 아니냐? 서서 약만 올린다고 안 될 일이 되겠느냐? 백만검이 조용히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석파천에게 외쳤다. 손을 써라. 석파천은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얼굴엔 부끄러움과 근심이 가득했다. 지면 수아를 보지 못한다 하셨으니 꼭 이겨야겠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칼끝을 아래로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주먹을 감싸며 허리를 굽혔다. 금오파의 기수식인 개문읍도였다. 석파천은 이것이 욕하는 의미인 줄 몰랐고 백만검은 그의 태도가 공손하다고만 생각하며 싸늘하게 코웃음 쳤다. 백만검이 세찬 기세로 검을 내밀자 석파천은 어렵지 않게 검을 밀어내고 반격했다. 과거 자연도에서 백만검의 하찮은 검초에도 당해내지 못했던 그였으나 지금은 석청 부부에게 무학의 도리를 배운 뒤였다. 초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법의 무술 요결을 융화시켰으며 강력한 내력이 실린 그의 공격은 평범한 초식조차 위력적이었다. 10여 초가 지나자 백만검은 경악했다. 이 녀석이 어디서 이런 고명한 도법을 배웠단 말인가? 자연도에서 만났던 장락방 방주와 도법은 비슷했으나 변화의 기묘함은 이 석중옥이 훨씬 뛰어났다. 산오파는 백자재와 결혼한 직후 무공 토론을 벌이다 의견 차이로 대련을 했고 패배한 뒤 남편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수치를 느껴 일절 무공을 펼치지 않았었다. 그래서 아들인 백만검조차 어머니의 무공이 어떤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백만검이 비스듬히 배어오자 석파천이 즉시 막아냈다. 챙! 불꽃이 튀며 백만검에게 엄청난 반탄력이 전해졌다. 팔이 시큰거리고 반신이 저려왔으며 가슴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놀란 그가 세 걸음 물러났다.
석파천은 재차 공격하지 않고 산호파를 바라보았다. 물러섰으니 이긴 것 아니냐는 물음이었다. 하지만 백만검은 강적을 만날수록 용기가 솟는 이었다. 수아가 무사하니 석중옥에 대한 증오가 조금 가셨을지언정 그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혐오는 여전했다. 게다가 본문의 제자에게 질 수는 없다는 각오로 다시 호통쳤다. 이 녀석, 검을 받아라. 그는 세 걸음 달려나가며 찔러 들어갔다. 석파천이 막으려 하자 백만검은 검이 부딪히지 않게 초식을 변화시켜 상대의 목을 노리고 베어갔다. 설상검법의 절예인 설리홍조였다. 구경하던 장삼이 찬사를 보냈다. 훌륭한 검초로군. 그 순간 석파천은 칼을 돌려 백만검의 팔을 내리치려 했다. 금오도법의 답설신매였다. 이는 백만검이 펼친 검초의 극성이었다. 눈 쌓인 땅에 매화를 찾아 발자국을 남기니 기러기가 남겼던 발톱 자국이 남아있을 리 있겠는가? 장삼이 다시 감탄했다. 훌륭한 도법이군. 두 사람의 싸움은 갈수록 격렬해졌다. 백만검은 검법에 익숙했고 석파천은 공력이 심오하여 크게 득을 보았다. 근근히 20여 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팔을 휘두르며 곧장 정면으로 공세를 펼쳐 들어갔다. 그 기세가 너무나 놀라워 백만검은 미처 피할 사이가 없었다. 부득이 그는 검을 들어 막았다. 순간 백만검은 손에 들린 장검 앞부분이 충격에 그만 뚝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석파천은 그 즉시 뒤로 물러났다. 백만검은 안색이 새파래지다 못해 붉어져서는 설산파의 제자들에게서 검을 한 자루 빼앗아 들고 다시 석파천을 공격해왔다. 석파천은 오랫동안 싸우게 되자 체내의 진력이 차츰 솟아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한 칼을 휘두를 때마다 백만검은 받아내기가 무척 어렵게 여겨졌다. 칼에 강맹한 힘이 실려 있어서 다시 몇 초를 싸우게 되자 백만검의 장검이 뚝 부러지고 말았으며 백만검은 다시 장검을 바꾸어 싸웠다. 네 번째 장검이 부러져 나가게 되었을 때 백만검은 부러진 장검을 든 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너의 내력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만 초식에 있어서 나는 너에게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다른 장검을 빼앗아 들고 공격을 해왔다. 석파천은 산오파가 싸움을 그만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그는 연신 산오파 쪽을 바라보았다. 산오파는 싱글벙글 득이에 찬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옆에 서 있는 수아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석파천은 지난번에 이겨도 상대방의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하라는 그녀의 당부를 머리에 떠올렸다. 그는 매우 난처했다. 백만검은 설산파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인데 이토록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패배시킨다면 그의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지만 자기가 진다면 영영 수아를 만나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그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문득 그는 수아가 그와 같은 말로 당부를 하고 초식을 가르친 후 절까지 한 것은 바로 오늘과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부탁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무승부의 방고측격이란 1초를 펼쳤다. 지난날 천호 도장에게 했듯이 왼쪽에 한 칼질을 하고 오른쪽을 한번 내려쳤다. 이렇게 되자 그의 가슴팍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백만검은 한참 신이 나서 싸우고 있는 판인데 갑자기 상대방의 가슴에 허점이 보이자 생각도 해보지 않고 찔러 들어왔다. 바로 이때 석파천은 초식에 따라 칼을 바로 앞으로 내려치고 있었다. 백만검은 장검이 그의 가슴팍과 아직 한 자의 간격을 남겨놓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백만검은 이미 석파천이 칼을 내리치면서 뻗쳐낸 강맹한 내력에 부딪히게 되고 번개에 맞은 듯 온몸이 찌르르 해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장검도 충격을 받고 윙윙거리며 마구 떨렸다. 그 순간 석파천은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이미 상대방의 장검을 몇 자루나 동강을 냈으니 자기의 칼도 동강이 나야 무승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내력을 벼락같이 돋우어 칼에 주입했다. 뚝 하는 소리와 더불어 칼은 그가 갑자기 주입한 내력을 견디지 못하고 두 토막이나 마치 칼이 100만 검의 장검에 부딪혀 부러진 것 같았다. 수아는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난군의 그와 같은 보살핌에 흐뭇한 기분이 되었다. 100만 검은 창백한 얼굴로 장검을 땅바닥에 푹 꽂고서 석파천에게 말했다. 내가 손에 사정을 둔 것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여하간 무사람들 앞에서 추한 꼴을 보이지 않게 해준 점은 고맙네. 산오파는 매우 득이에 찬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얘야, 너무 괴로워할 것은 없다. 그 도법은 이 애미가 가르친 것이다. 나중에 너에게도 전수해주마. 내가 진 것은 이 애미에게 진 바와 다름이 없는데 모자지간에 그런 승부를 따져 못하겠느냐? 처음에 그녀는 잔뜩 꼴을 내고 있었으나 석파천이 금오도법으로 자기의 남편이 키워놓은 아들을 이기자 남편의 검법을 이겼다는 점에서 크게 흐뭇해졌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위로까지 한 것이었다. 100만 검은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치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도법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식은 우둔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산오파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위로했다. 너는 저 녀석보다 총명하다. 그가 배울 수 있는데 내가 왜 못 배우겠니? 그리고 그녀는 석파천에게 명했다. 빨리 너의 장인 될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얼 하느냐? 석파천은 일순 어리둥절해졌으나 곧 알아차리고 놀람과 기쁨에 얽힌 심정으로 앞으로 나아가 절을 했다. 100만 검은 이를 피하며 날카로운 어조로 부르짖었다. 잠깐! 그 일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는 산오파에게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 녀석의 무공은 고강하나 사람됨은 경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수아의 한평생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때 이사가 나서서 입을 열었다. 좋아, 좋아. 우리들은 잔치를 열든 열지 않든 그 국수를 먹지 못할 것이나 이 소영제가 설산파의 장문이 되는데 이의가 없는지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시오. 100만 검과 성자학 등 그 누구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석파천이 동패를 받아 협객도로가 죽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은 그 누구나 똑같았던 것이다. 장삼은 품속에서 2개의 동패를 꺼내더니 웃으면서 석파천에게 말했다. 형제가 설산파의 장문인이 된 것을 축하하네. 이 동패마저도 받아두게. 그러면서 그는 왼쪽 눈을 몇 번 찡긋해 보였다. 석파천은 그제서야 그들이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빈틈을 드러내게 된 것일까? 그는 장삼과 이사의 무공이 지극히 고강한 만큼 견식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사실 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 100만 검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 도법은 그렇다 치고라도 내력의 고강함은 강호에서 진정 보기 드물고 듣기에도 드문 정도였다. 장삼과 이사는 그와 함께 독주를 내기 삼아 마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내력에 대해서 지극히 탐복하고 있는 터라 어찌 그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냔 말이다. 석파천은 동패가 자기 앞으로 뒤밀어지게 되자 속으로 생각했다. 어쨌든 간에 장락방에서 나는 이미 동패를 받은 바가 있다. 한 번 주거나 2번 주거나 마찬가지이니 다시 한 번 더 받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정이 손을 뻗쳐서는 그 동패를 받으려고 했다. 갑자기 산오파가 소리를 쳤다. 잠깐! 석파천은 손을 움츠리고서는 고개를 돌려 산오파를 바라보았다. 산오파는 석파천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설산파의 장문인 자리는 무공에 의해 결정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빼앗은 셈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늙은 멍청이가 장문인이 되었을 때 자존망대에서는 그야말로 이 세상을 주름잡을 듯이 위풍이 당당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 역시도 한번 장문인이 되어서 그런 맛을 보고 싶으니 너는 이 장문의 자리를 나에게 양보해 주려무나. 석파천은 아연해졌다.
제가 사부님에게 양보를 해드린다고요? 산오파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전적으로 그와 수아를 아끼고 위하는 지순하고도 두터운 애정에서 석파천이 협객도로 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의를 한 것이었다. 그녀 자신으로 말하면 이미 성장이 다 된 몸이니 몇 년 더 산다거나 몇 년 더 적게 산다고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석파천이 장락방에서 이미 동패를 받은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석파천이 얼떨떨해하는 태도를 보고 즉시 노한 얼굴을 지어서는 입을 열었다. 아니, 너는 싫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겨루어서 무공으로 장문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자꾸나. 석파천은 그녀가 노기를 띠는 것을 보고 감히 더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또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입을 열고 말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린 관계로 재빨리 대답을 했다. 네, 네. 그러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뒤로 물러섰다. 산호파는 껄껄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하타하, 내가 설산파의 장문인이 되었다. 누가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있느냐? 무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병고가 너무나 이상하다고들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산오파는 앞으로 나가더니 장삼의 수중에서 두 조각의 동패를 받아들고는 입을 열었다. 설산파의 신임 장문인인 백시 문중의 사씨는 귀도에서 초청을 해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며 틀림없이 그 기일이 되기 전에 달려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올시다. 장삼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백노부인, 구리패는 백노부인이 친히 받기는 했지만 만약에 위덕 선생께서 나중에 백노부인과 무공을 겨루고 다시 빼앗아 간다면 백노부인의 이 장문 자리는 역시 앉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소? 좋소이다. 두 분이 나중에 다시 승부를 가려서 어느 분의 무공이 고강하면 그분이 바로 설산파의 장문인이 되도록 하시구려. 그리고 그는 이사와 마주보며 웃더니 몸을 돌려서는 대문을 나섰다. 삽시간에 두 사람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10여 장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산오파는 한복판의 태 사이에 턱 안고서 냉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사람들의 몸에 있는 쇠사슬을 모두 풀어주시오. 양자진은 입을 열었다. 형수씨께서는 무슨 자격으로 호령을 내리시는 거지요? 설산파의 장문 자리를 그렇게 어린애 장난처럼 사사로이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성자학과 제자면도 이구동성으로 보조를 맞추듯이 입을 열었다. 형수씨는 칼을 쓴 것이지 검을 쓰지 않았으니 설산파의 무공이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본파의 장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오? 장삼과 이사가 대청에 서 있게 되었을 때에 여러 사람은 그저 한시바삐 두 살성을 보내기 위해서도 그 누가 나서서 협객도로 가서 죽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커다란 애겁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었으나 이제 두 사람이 떠나게 되자 각자가 애군에서 벗어나게 된 셈이라 즉시 자기네들이 반역이라는 중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말로 산오파가 장문인이 된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보복을 하려 할 것이고 목숨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엄청난 관계가 있는지라 체면 불구하고 그렇게 나선 것이었다. 그러자 대뜸 대청에 있는 많은 사람은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산오파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좋아. 당신네들이 내가 장문인이 되는 것을 승복할 수 없다면 이것도 상관없는 일이겠지. 그리고 그녀는 두 손으로 그 두 조각의 동패를 들고 땡그랑하니 소리가 나도록 맞부딪히게 하고서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어느 누가 장문인이 되어서 협객도로 가 동지 팥죽을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동패를 가져가도록 하오. 조금 전에 그 뚱보가 말했지만 동패를 내가 받기는 했지만 설산파의 장문인의 자리는 여전히 무공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고 나서 그녀는 시선을 들어 성자학과 제자면 그리고 양자진 각자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여러 사람은 모두 다 얼굴을 돌려서는 감히 그녀와 마주 쳐다보지를 못했다.
복말리는 입을 열었다. 사모님 모두들 하극상의 죄를 짓고 사부님의 뜻을 거슬렸으니 실로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정말 부득이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연신 큰절을 올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사모님께서 본파의 장문인이 되신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요. 사모님께서 이 제자를 죽이고 싶다면 이 제자는 기꺼이 죽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시어 무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 본파에서 다시 스스로 죽고 죽이는 커다란 애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산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사부의 성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는가? 그가 자네의 팔을 자른 것만 하더라도 크게 잘못한 일이지. 도대체 이번 일이 어떻게 돼서 일어났는지 자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나. 복말리는 다시 두 번 큰절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사모님과 백사형 그리고 무사제들이 산을 내려간 이후 사부님께서는 매일같이 성질을 부렸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그 어른에게 얻어맞고 욕을 먹는 것은 조그만 일이었지요. 모두들 사문의 무거운 은혜를 입고 있는 이상 어떻게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달 전 갑자기 두 명의 노인이 사부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두 형제로서 한 사람은 정불삼이라 하고 한 사람은 정불사라고 했습니다. 산호파는 깜짝 놀란 얼굴이 되었다. 정불사, 정불사라는 늙은이가 능소성에는 왜 찾아왔다는 것이지? 복말리는 여전히 머리를 조아린 채 설명을 했다. 두 늙은이는 능소성으로 들어서는 즉시 사부님과 서재에서 밀담을 나누었지요. 무슨 말씀을 주고받았는지 제자들로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두 늙은이가 사부님의 비위를 거슬린 결과 사부님과 그들 두 사람이 크게 언쟁을 벌이게 되었지요. 제자들은 사부님께서 설상파의 장문인이시니 친히 그 내력이 분명하지 않은 자들을 요리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서재 밖에서 사부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달려들어가서 그 두 늙은이를 쫓아내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부님께서는 매우 화가 나셔서 그 정불사와 맞서 욕지거리를 했는데 무슨 병나산이니 자연돈이 하는 이름을 들먹였고 또한 한 여자의 이름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 이름은 무슨 소치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산오파는 싸늘히 코웃음치며 안색을 굳혔다. 그러나 묻제자가 자기의 규명이 소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추어내면 오히려 보기 흉하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얼굴빛을 풀고는 물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복말리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중에 어떻게 되어서 손을 쓰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서재에서 장풍 소리가 휙휙 크게 일었었지요. 모두들 사부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후에 벽이 한 조각 한 조각 충격을 받고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까스로 사부님과 정불사가 손을 쓰고 정불삼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두 사람이 뻗쳐낸 장풍은 소용돌이를 쳐 서재의 사면벽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후 정불사는 끝내 사부님의 신용을 당해내지 못하고 한 대의 주먹을 가슴팍에 얻어맞고 면모금의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산호파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발했다. 아! 복말리는 산호파가 말을 하지 않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사부님은 곧이어서 다시 일장을 후려쳤는데 정불삼이 나서서 막으며 말했습니다. 승패가 판가름난 이상 더 싸워서 무엇하오? 불공대천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소? 그리고 그는 정불사를 부축해서는 능소성에서 달려나갔지요. 산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나간 이후에 다시 찾아오지는 않았는가? 복말리는 고개를 숙였다. 두 늙은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만 사부님은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져서 온종일 그저 껄껄 웃으면서 독백하듯 중얼거렸지요. 정불사라는 늙은 도적은 옛날에 내 손아래서 패한 자이니 이번에야말로 어찌됐든 간에 지게 된 데 대해서 승복을 했겠지.
그는 소취가 그를 따라 벽나산으로 갔다는군. 산호파는 노에서 호통을 내질렀다. 터무니없는 소리.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말이야. 복말리는 머리를 조아렸다. 네. 사부님께서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하셨으며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그 늙은 도적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취가 무엇 때문에 그의 벽나산으로 가겠느냐고 했었지요. 하지만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일시 결심을 굳히지 못하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산오파는 안색이 새파래져서는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늙은 멍청이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언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더란 말인가. 복말리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말을 받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산오파는 다시 물었다. 늙은 멍청이는 또 무슨 말을 했는가? 복말리는 대답을 했다. 사모님께서는 사부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오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복말리는 다소곳이 대답을 했다. 그리고 사부님께서 그때부터 근심이 있어 보였으며 그녀가 벽나산으로 갔는지 모르겠으며 틀림없이 가지 않았을 것이지만 혼자서 강호에서 떠돌아다니다 보니 너무 무료하고 외로워서 찾아가 환담을 주고받았는지도 모를 일이고 말고 어쩌면 예정을 잊지 못하고 미련에 이끌리게 될지도 모르지 하고 말씀하셨지요. 산오파는 다시 코웃음을 치고 욕을 했다. 개방귀 같은 소리. 복말리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매우 겸연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만약에 네 하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사부의 말이 개방귀 같은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산오파는 그를 내려다보더니 약간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자네는 일어나서 말을 하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복말리는 큰절을 하고 말했다.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다시 이틀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사부님께서는 갑자기 끊임없이 소리내어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천하에서 무공이 누가 제일 고강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모두들 언제나 우리 설산파의 장문이니 최고라고 대답을 했었지요. 그러나 사부님의 표정이 옛날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어떤 때에 어르신의 무공이 어느 정도로 고강하냐고 물으셨으며 모두들 언제나 장문인의 내력이 천하에 독보적이며 검법에 있어서는 더욱더 당금 세상에서 무적인데 기실 장문인께서 근본적으로 검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천하 사람을 모조리 무찔러서 적수가 없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 어르신께서는 우리들의 그와 같은 대답을 들으시고 씩 웃고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는데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르신께서는 마당에서 육사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육사제에게 어르신의 무공과 소림사의 보법대사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고강하냐고 물으시는 것이었지요. 육사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들은 들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육사제는 머리통을 사부님에게 얻어맞고 묵사발이 되어서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산오파는 한숨을 내쉬며 그만 안색이 침울해졌다. 본래 그 녀석은 좀 멍청한 데가 있었지. 그런데 자네 사부가 손을 쓴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복말리는 다소곳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육사제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능소성의 적이 침입한 줄 알고 재빨리 사부님에게 여쭈었더니 사부님께서는 웃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죽어 마땅하다. 정말 잘 죽었다. 내가 그 녀석에게 나하고 소림사 보법대사 두 사람과 비교해서 도대체 어느 누가 무공이 높으냐고 물었더니 그 녀석은 소림사의 장문인인 묘체대사가 협객도에서 돌아가시게 된 이후 소림사에서 보법대사의 무공이 가장 으뜸으로 손꼽힌다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 말은 물론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그 다음 하는 말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소리였지. 그러니까 그는 본파의 무공은 검초의 변화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소림사의 무공은 박대정심하며 71호의 절기가 모두 다 고심한 조예를 쌓은 사람만이 터득할 수가 있는데
건법을 두고 논할 때 본파가 소림보다 뛰어나지만 무공을 전체적으로 두고 말할 때 소림사에서는 문파를 창립한 지 1000년이 넘었으며 뛰어난 사람이 잇따라 나타났으니 어쩌면 본파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하더구나. 산호파는 그 말을 받았다. 그와 같은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그 녀석이 언제 그토록 말솜씨가 영리해졌을까? 설사 건법을 두고 논한다 하더라도 설산파의 건법은 소림사 달마 건법보다 뛰어나다고는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늙은 멍청이는 또 어떻게 말을 하더냐? 복말리는 다소곳이 말했다. 사모님이 사부님을 꾸짖고 욕을 하시니 제자는 더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군요. 산호파는 노에서 말했다. 이번에 자네는 또 어째서 사부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지? 내가 능소성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어째서 반도들과 감히 결탁을 하고서 사부님의 뜻을 거슬렸는가? 복말리는 두 무릎을 다시 땅바닥에 꿇고는 큰 절을 올렸다. 제자가 10,000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산호파는 싸늘히 코웃음 쳤다. 늙은 멍청이의 문화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만자 돌림이고 모두 다 퍽 아름다운 글자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볼 때 하나같이 10,000번 죽어 마땅하니 모두 다 만사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복만사, 백만사, 경만사, 왕만사, 가만사, 호연만사, 화만사. 그녀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일 때마다 시선을 옮겨 그 제자들을 바라보았으며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경만종과 왕만인 등은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 모두 고개를 푹 숙였다. 산호파는 복만리를 향해 호통을 내질렀다. 일어나거라. 나중에 자네 사부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지? 복만리는 공손히 대답했다. 네.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더니 계속해서 설명을 했다.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그 녀석은 본파와 소림사의 무공이 각기 장점이 있으며 나와 보법이라는 땡초와는 막상막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정말 죽어 마땅하지, 죽어 마땅해. 이 위덕 선생 백자재로 말하면 비단 무공이 천하무상일 뿐만 아니라 5000년의 역사를 통틀어 말하고 수만 리기를 말하더라도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비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산호파는 또 욕을 했다. 쳇, 부끄럽지도 않게 실이 큰 소리를 하는군. 복말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들은 사부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적에 정신이 이미 약간 이상해서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모두 다 한 집안 사람뿐이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그 말이 퍼져나가게 된다면 다른 파의 웃음거리가 되었겠지요. 그리하여 그때 모두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감히 무슨 말을 하지 못했는데 사부님께서는 노에서 외치는 것이었지요. 너희들은 모두 다 벙어리냐? 어째서 말을 하지 않느냐?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이겠지? 그리고 사부님께서는 소사제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만홍아, 너는 이 사부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르다고 생각하느냐? 소사제는 부득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지요. 사부님의 말씀은 물론 옳습니다. 사부님은 노에서 말씀하셨지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것이지 물론은 무슨 놈의 물론이냐? 내 너에게 묻겠는데 사부의 무공이 어느 정도로 고강하냐? 소사제는 전전긍긍하며 대답했지요. 사부님의 무공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천고 이래로 오직 사부님 한 사람뿐입니다. 본파의 무공은 전적으로 사부님의 손에서 크게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부님께서는 또다시 신경질을 부리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말대로 한다면 나의 무공은 모두 다 옛날 다른 사람의 손에서 배워온 것이 되지 않느냐? 너는 잘못 알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단 말이다. 설산파의 무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독창한 것이다. 조사 나으리께서 설산파를 창립하셨다는 것은 모두 다 사람을 속이는 엉터리 같은 말이다.
조사 나으리께서 전한 건보와 권보를 모두 다 보았을 테니 대답을 해보아라. 나의 무공보다 고명하더냐? 소사제는 부득이 대답을 했지요. 아마도 사부님만치 고명하지 못하실 겁니다. 산호파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사부님께서 자존망대하며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은 오래되었으리라. 그는 30세에 본파의 장문인이 된 이후 줄곧 자기를 이겨내는 적수를 맞아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공이 천하제일이라고 자부했으며 소림과 무당의 명문대파들을 논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언제나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헛되이 명성을 얻었을 뿐이니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였단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존망대의 성질이 점점 더 심해져서 문파를 창립한 조사까지도 안중에 두지 않는구나. 만홍이란 그 녀석은 어째서 그토록 배짱 없이 사부에게 부안해동에서는 조사님까지도 감히 비방을 했더란 말이냐? 복말리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아마 다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사부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일장을 쳐들어서는 소사제를 몇 장 밖으로 쳐서 날려보냈으며 대뜸 그의 목숨을 빼앗고는 욕을 하는 것이었지요.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고 해야지. 아마는 무슨 놈의 아마이냐? 산호파는 호통을 내질렀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군. 늙은 멍청이가 설사 그 10배로 멍청하다고 하더라도 아마도라는 한마디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복말리는 머리를 조아렸다. 사모님께서는 명찰하십시오. 사부님께서는 평소 여러 사람에 대해서 태산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제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히 유언을 날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친히 목격한 바이니 사모님께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산오파는 눈을 들어 나머지 능소성에 남아있던 장문 제자들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일제히 대답을 했다. 그 당시의 상황은 확실히 그랬으며 봉사형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산오파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더란 말이냐? 그것이야말로 미친 짓이 아니겠느냐? 복말리는 그 말을 받았다. 사부님께서는 정말 병이 들어 정신이 맑지 못했습니다. 산오파는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들이 의원을 모시고 와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복말리는 그 말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자들도 그 당시 그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감히 함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몇 분의 사숙과 상의를 하여서는 성 안에서 가장 고명한 남의원과 대의원 2분을 모셔와 사부님의 맥을 짚도록 했지요. 그런데 사부님께서는 그분들을 보자마자 왜 왔느냐고 묻는 것이었지요. 2분 의원께서는 감히 사실대로 토로하지 못하고 사부님께서 음식을 약간 거르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네들이 이 성 안에서 오랫동안 사부님의 돌보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첫째로 사의를 표하고 둘째로 걱정이 되어서 특별히 살펴보러 왔다고 말씀을 하더군요. 사부님께서는 즉시 자기에게 병이 없다면서 되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공이 가장 고강한 자가 누구인 줄 아시오? 남의원은 대답을 했습니다. 소인은 무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위덕 선생 앞에서 무공을 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부자의 문 앞에서 효경을 읽는 격이고 노반 문전에서 큰 도끼를 휘두르는 꼴이 아니겠소이까? 그러자 사부님께서는 껄껄 웃으시며 말씀을 했었지요. 노반 문 앞에서 도끼질을 하더라도 상관없으니 어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구려. 그리해서 남의원은 천천히 대답을 했었지요. 옛날부터 소림사가 무림에서 태산복두와 같은 존재이며 달마조사께서는 갈대 하나로 강을 건너오셔서는 소림 일파를 창립했다고 들었으니 아마도 고왕금내로 무공이 가장 고강한 사람이 아닌가 하옵니다. 산오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의원의 말씀이 매우 적절하구나. 복말리는 다소곳이 말했다. 그러나 사부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자 크게 불쾌하게 생각하시며 노해 부르짖었습니다. 달마는 서역의 천축 사람으로서 바로 오랑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한 명의 오랑캐 사람을 그토록 무겁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당당한 중화의 미풍을 꺾는 것이 아니오? 남 의원은 무척 황송해하며 순순히 대답했지요. 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님께서는 다시 대 의원에게 질문을 던지며 말해보라고 하셨지요. 대 의원께서는 남 의원이 핀잔을 들은 사실을 본 이상 어찌 감히 소림사를 들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소문에 들으니까 무당파를 세우신 조사 장산풍이라는 분의 무술이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으며 창안한 내각권장은 더욱 소림사보다 위라고 하더군요. 소인의 견해로 볼 때에는 달마조사는 오랑캐의 사람이니 논할 가치가 없고 장산풍이라는 조사야말로 청고일에 무림에서 첫손으로 꼽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산호파는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소림과 무당 이 두 대 문파는 무공에 있어 각기 장점이 있으니 무당이 소림을 능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러나 장산풍 조사는 수백 년 동안 무림에서 청고이래로 크게 이름을 떨치신 대종사이신 것은 절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일세. 복말리는 산오파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자기 사부의 이야기를 했다. 사부님께서는 본래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 말을 들으시더니 벌떡 몸을 일으켜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장산풍이 창안한 내각권장이 대단하다는 것이요? 내가 볼 적에는 형편없는 것으로 보오. 그의 무당 장권을 두고 따질 때 이 일초에는 허실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반격을 하게 된다면 즉시 깨뜨리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태극권의 야마분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구부리면서 그곳으로 한 발길질을 가하면 즉시 그 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릴 수가 있어. 그리고 그의 무당파 태극검이 또 어찌 우리 설산파 검법의 적수가 될 수 있느냐 말이오? 사부님께서는 한편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 손짓을 하셨는데 장풍이 휙휙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자 두 명의 의원들께서는 그만 놀라 얼굴에 핏기가 가시게 되었지요. 우리 묻제자들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보고 감히 안으로 들어가 말리지를 못했는데 사부님께서는 잇따라 수십 초를 펼쳐 보이더니 묻는 것이었어요. 나의 이와 같은 무공이 땡초인 달마나 우비자인 장산풍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남 의원은 그저 망설이며 그건 하고 다음 말을 잇지 못했는데 대의원이 나서서 대답을 하더군요. 우리 두 사람은 그저 병이나 고칠 줄 알았지 무공을 모릅니다. 위덕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쩐지 노 선생의 무공이 달마와 장산풍보다 더욱더 무서울 것 같군요. 산호파는 노에서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수치를 모르는군. 그 한마디는 대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자재를 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복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사부님께서는 그 즉시 노에서는 꾸짖었지요. 내가 수십 초를 펼쳐 보였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어쩌면이라는 말을 쓰다니. 이건 너무나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군. 그러고는 손을 들어서는 대뜸 두 명의 의원을 그 방 안에서 격살하고 말았습니다. 산오파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 그만 온몸이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설산파의 문화제자들이 하나같이 못마땅한 표정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백만검은 더욱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을 보고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본파의 문규 제3조에는 무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에는 무고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늙은 멍청이가 본문의 제자들을 마구 죽이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무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쌓게 되었는데 다시 두 명의 의원을 죽인 것은 더욱더 문규를 크게 위반한 것이니 어떻게 다시 본파의 장문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때 복말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사부님께서는 그 즉시 문을 열고 방을 나오셨는데 우리들의 표정이 이상한 것을 보고 묻는 것이었지요. 너희들은 왜 이상야릇한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냐? 흥, 속으로 내가 문규를 그르치게 되었다고 욕을 하고 있겠지? 설산파의 문규는 누가 정한 것이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정한 것이냐? 사람이 정한 것이라면 어째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이냐? 20조의 문규를 제정한 조사님께서는 만약에 오늘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역시 나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이고 장문인의 자리를 나에게 빼앗겼을 것이니 나는 똑같이 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부님께서는 연사제의 코를 가리키며 묻는 것이었지요. 일곱째야, 내가 말해보아라. 청고 이래로 누구의 무공이 가장 고강하지? 연사제는 성질이 매우 굳건한 편이어서 모른다고 대답을 했지요. 사부님께서는 크게 노하시어서는 음성을 돋우고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모르느냐? 연사제는 대답을 했지요. 사부님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나는 이제 너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설산파의 장문인 위덕 선생 백자제는 청고 이래로 건법이 제일인 것은 물론이요. 권각법에 있어서 제일이고 내공에 있어서도 제일이며 암기에 있어서도 제일인 대영웅 대오거리시며 대엽사이시고 대종사이시니라 하고 한번 읊어보아라. 연사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자는 너무나 우둔해서 그토록 많은 말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손을 들고서는 노가를 터뜨렸습니다. 너는 읊겠느냐? 읊지 못하겠느냐? 연사제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서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가 그대로 읊어보지요. 설산파의 장문인 위덕 선생 백대감님께서는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청고 이래로 건법에 있어서 제일일 뿐만 아니라 사부님께서는 그가 다 읊기도 전에 일장으로 그의 정수리를 후려치고는 호통을 내질렀지요. 내가 직접 말한다는 말을 보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이냐? 너는 내가 듣지 못할 줄 알았더냐? 흥! 연사제는 사부님께 일장을 얻어맞게 되자 그만 골통이 박살이 나서는 골수를 내쏟으며 죽게 되었지요. 그러니 나머지의 무사람들은 아무리 간덩이가 부었다 하더라도 사부님의 뜻을 받들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같이 다음과 같이 읊었지요. 설산파의 장문인 위덕 선생 백대감께서는 청고 이래로 건법에 있어서 제일일 뿐만 아니라 권각법이 제일이고 내공이 제일이시며 암기가 제일이신 대영웅 대오거리시고 대엽사이시며 대종사이시니라. 그와 같이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읊게 되자 사부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노파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복말리는 사노파를 바라보며 무슨 말이 있을까 기다렸으나 아무 말이 없자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게 되자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성을 낼 수는 있었지만 감히 말은 할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 우리들은 세 분의 사제와 두 분의 의원을 위해서 시체를 염하고 출상을 하게 되었는데 사부님께서는 또다시 영당으로 뛰어들어 크게 소란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5명의 죽은 사람들의 위패를 모조리 걷어차 뒤엎었습니다. 두 사제가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가 권하자 사부님께서는 즉시 손에 잡히는 한 조각의 영패를 들고서는 두 사제의 한쪽 다리를 그대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날 밤에는 7명의 사형제들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가게 되었지요. 모두들 설산파가 이제는 눈 녹듯이 와해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하나같이 자기 자신들이 위태로워진 것을 느끼게 되었고 사부님의 손바닥이 언제라도 자기네 정수리를 후려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부득이 상의를 한 결과 몰래 사부님의 음식에다가 미혼약을 타서는 그 어르신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도록 만든 이후에 손과 발에 수갑과 쇠고랑을 채우기로 결정을 보았지요.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극상의 난리를 일으킨 것은 원래 죄가 지극히 큰 바이니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 사모님께서 알아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와 같이 말을 끝낸 이후 복말리는 산오파에게 허리를 구부려 절을 하고는 사람들 틈으로 물러섰다. 산오파는 그만 한참 동안 멍하니 넋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일세를 풍류하는 영웅이었는데 늙어서 이토록 멍청하게 실이 혼용해진 것을 보고 그만 눈시울을 붉히더니 왈칵 눈물을 흘릴 듯한 모습을 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말리의 이야기 속에 너무나 과장되거나 사실과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생각들 해보게. 그와 같이 한마디 던지고 난 이후에 끝내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무사람들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성자학이 겨우 입을 열었다. 형수님, 사실이 확실히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차 형수님을 속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죄에다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산오파는 날카로운 어조로 따졌다. 설령 당신네들 장문 사형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무고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손을 합쳐서 그를 꼼짝 못하게 했으면 되는 것을 어찌하여 만검 등 중원에서 돌아온 사람에게까지 암산을 하고 해를 입히려고 했소? 어째서 장문 제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없애서는 풀을 뽑되 뿌리째 뽑으려는 독수를 뻗쳤느냔 말이오? 제자면은 그 말에 나서서 입을 열었다. 소재는 결코 장문 사형과 장문 제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소이다. 이 일로 인해서 요 사제와 격렬하게 말다툼까지 했으며 또한 죽고 죽이는 싸움까지 벌이게 되었는데 그 광경은 형수씨께서도 틀림없이 듣고 보았으리라 생각되오이다. 산오파는 얼굴을 든 채 넋을 잃고 있었으며 눈물이 끊임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윽고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예 내친 김에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른 이상 여러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겠지. 요자려는 백만검에게 한 다리를 잘린 이후 상처에서 샘솟듯 피가 흘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요자려 역시 굳건한 사람으로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스스로 혈도를 짚어서는 피를 멈추도록 하고는 애써 자기의 옷자락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었다. 그런데 그가 친히 가르친 제자들도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감히 다가와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산오파는 처음 요자려가 백자재 및 장문 제자들을 죽여 없애자고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을 때에 요자려에 대해서 무척 통한스럽게 여겼었는데 복만리로부터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야 화근은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발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사지의 묻제자들에게 호통을 내질렀다. 너희 이 짐승 같은 녀석들은 사부님이 중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나 몰라라. 구경만 하고 있어서야 사람의 도리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지의 묻제자들은 그제서야 서둘러 달려와서는 요자려에 잘린 다리를 다투어 싸매주었다. 그리고 나머지의 사람들도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다. 그녀가 요자려마저도 용서를 한다면 우리들의 죄는 더욱더 가벼우니 큰 벌은 받지 않게 되었구나. 그 즉시 사람이 나서서 열쇠로 경만종, 왕만인, 화만자 등의 수갑과 쇠고랑을 풀어주었다. 산오파는 그와 같은 광경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문인이 일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자네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가내야 옳거늘 이와 같이 하극상의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역시 문규를 크게 어기는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네.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지어야 할 것인지 나로서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군. 우리들은 첫 단계로 먼저 장문인을 풀어주어서는 장문인과 상의를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군. 무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 모두 안색이 크게 변해서는 하나같이 생각했다. 그와 같은 흉신학사를 뇌옥에서 풀어준다면 모두들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무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산오파는 그와 같은 광경에 노여움을 띠었다. 아니 자네들은 그를 한평생 가두어 둘 참인가?
자네들이 저지른 나쁜 짓으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성자학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지금 설산파의 장문이는 바로 형수 씨이니 백사형을 필요로 하지 않소이다. 백사형은 물론 풀어주어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먼저 방법을 강구해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 왜다. 그렇지 않을 때에. 산호파는 매섭게 다그쳤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다는 것이오? 성자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재는 다시 백사형의 얼굴을 대할 면목이 없으니 이만 작별을 고할까 합니다. 그러고서는 깊이 읍을했다. 제자명과 양자진 역시도 입을 열었다. 형수씨께서 만약 너그러운 아량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면 우리들은 이대로 산을 내려가겠으며 한평생 다시는 능소성 안으로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겠소이다. 산호파는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들은 늙은 멍청이가 나와서는 그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인지상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하니 흩어져 버리게 된다면 능소성에는 그저 한 채의 빈성만 남게 될 것이니 무슨 설산파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소. 그러나 급히 서두를 것은 없소이다. 내가 먼저 그를 만나보고 적절한 방법이 없을 때는 결코 가볍게 그를 풀어주지 않도록 하겠소. 성자학과 제자면 그리고 양자진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하나같이 생각했다. 당신은 부부의 정이 깊으니 자연히 그를 감싸고 들겠지. 다행히 두 다리는 우리의 몸에 매달려 있으니 당신이 정말로 그 늙은 미치광이를 풀어준다면 뭐 설마하니 우리들은 도망을 치지 못할까? 산호파는 아들과 손녀를 불렀다. 거마 그리고 수아. 그러고 난 후 그녀는 석파천을 향해 입을 열었다. 억도 너희들 세 사람은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녀는 다시 성자학 등 세 사람에게 말했다. 세 분 사제는 안내를 하구려. 그래야만 서곡 밖에서 내가 그와 한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어쩌면 나는 그와 어떤 음모를 꾸며놓고서 당신네들을 일망타진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성자학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재가 어찌 그토록 의심을 하겠소이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역시 죽고 사는 문제는 큰 것이라 제자면 및 양자진과 더불어 따라왔다. 요자련은 자기네 사지의 제자 중 눈치 빠르고 영악한 제자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그 사람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의 뒤를 따랐다. 일행이 복도를 가로질러 한참 동안 나갔을 때 석파천이 먼저 감금되었던 서곡에 이르게 되었다. 성자학은 그 늙은이를 감금한 곳 앞으로 다가서더니 입을 열었다. 바로 이곳이외다. 모든 것은 장모님께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석파천은 대청에서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서곡에 갇혀있는 늙은이가 바로 백자재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생각이 들어맞은 셈이었다. 성자학은 몸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서곡의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열쇠를 자물통에 넣고 보니 자물통은 이미 열려있지 않은가. 그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와 하는 소리를 내었고 놀라서 얼굴의 핏기가 싹 가셔지고 말았다. 자물통이 이미 열렸다면 늙은 미치광이가 이미 나온 것이 아닌가. 그는 두 손을 벌벌 떨면서 감히 성문을 열지 못했다. 산오파가 힘주어 밀어젖히자 성문이 그대로 열렸다. 성자학과 제자면 그리고 양자진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석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성자학은 큰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야단났어. 야단났군. 그가 도망을 쳤군. 그 말을 해놓고서는 즉시 자물통이 열려있는 이 서곡은 바깥 서곡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의 문을 열어야만이 백자재가 갇혀있는 서곡이 되는 셈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오른손을 부르르 떨면서 한 꾸러미의 열쇠를 철커덕거리고 있었을 뿐 감히 두 번째의 성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본래 그에게 이쪽의 문도 이미 자물통을 내가 열어놓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자기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시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다. 산오파는 그 열쇠 꾸러미를 얼른 빼앗아 들고서는 맞는 열쇠를 찾아서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려다가 어느덧 이 성문마저도 자물통이 따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남편이 정말 서곡에서 빠져나간 줄 알고 그만 더러 걱정이 되었다. 그는 정신이상인데 만약 능소성에서 달아나게 된다면 강호에서 얼마나 커다란 화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구나. 따라서 그녀는 문을 열려고 했을 때 한 쌍의 손이 마구 떨리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성문은 겨우 며칠 정도 열어젖히게 되었고 그 순간에 늑수그레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 무사람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뿐한 표정이 되었다. 이때 백자재는 한바탕 광소를 터뜨리더니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하하, 소림사는 뭐고 무당파는 뭐냐? 이제부터 우리 설산파의 무공을 배워. 알겠는가? 다른 문파는 오늘부터 없어진다. 그리고 그는 기고만장해서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이제 벼슬아치들에게 황제가 제일이고 선비에게는 공자님이 제일인 반면 무공을 하는 사람에게는 노부가 제일이란 말씀이다. 그 누구든 승복하지 않을 때는 당장 목을 자르겠다. 산오파는 성문을 며칠 더 밀어젖혔다.